네,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투자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은 주차장 용지를 활용한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를 활용한다. 네, 좀 생소하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 택지지구 그런 데 가보면 네. 이제 주차장으로 지목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용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그게 주차장 용지로 뭐 분양이 되고 또 했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구분하는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지도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보면 네. 우리가 주차장 용지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100%의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30%는 상업용 시설을 넣을 수가 있고 나머지 그 70% 있죠. 네. 70%는 무조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네. 이게 어려운데 제가 그 그림으로 보면 좀 쉽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화명동 1기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1기 신도시 네. 화명동입니다. 부산 화명동인데 주차장 용지에 지어진 건물이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100%가 있죠. 네. 이 100% 중에서 30%는 이렇게 상업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옥상까지는 네. 이렇게 주차장으로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주차장 용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은 70%. 70%.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100평 중에 70평.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상업시설이든지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30%만큼만 이제 상업용 건물을 넣을 수 있고 나머지 70%는 무조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조금 주차장인 게 티가 많이 나죠. 네. 네, 이게 그러네요. 누가 봐도 주차장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신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또 트렌드가 또 있군요. 요즘 트렌드는 위장을 합니다. 위장. 예, 주차장을 주차장 아닌 것 같이. 주차장인데 주차장 아닌 느낌. 네. 자, 여기가 또 주차장 부지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2층까지는 상업용, 30%까지는 상업용 건물을 넣고, 네. 여기는 실제로 가보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네. 주차장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위장 기술이 대단하죠. 네. 네. 아무래도 이게 미관상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외관에 대한 디자인을 신경 안 썼다고 하면은, 네. 요즘에는 외관에 대한 디자인까지 신경을 쓰더라. 그렇네요. 이게 이제 주차장 용지입니다. 참 이렇게 세월이 변하면서 이렇게 외관에 대한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디자인화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요즘 대세를 보면 뭐 1층에 뭐 중형 마트 같은 걸 넣는다든지 뭐 스트리트형 상가를 놓고 그 다음에 뭐 2, 3, 4, 5, 6, 7층은 네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주차장 용지인지 사실 잘 구분이 안 가겠어요. 그렇죠. 네. 아까 보셨듯이 옛날 모습의 건물들은 주차장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네. 이런 건물들은 진짜 주차장 같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건축비도 주차장 용지가 조금 덜 든대요. 이런 건물들은 1층, 2층, 4층, 7층까지 그러네요. 다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야 되는데 네네. 주차장 용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축비가 조금 절감이 되죠. 약 5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주차장이라면 요즘은 지하로 넣는 게 대세인데 네. 이런 주차장 용지는 지상으로도 그렇죠. 주차장을 넣는 게 특징이군요. 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상업용 시설을 지상에 네. 30%를 넣게 되면 네. 아무래도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상업용 시설이 지상에 있으니까 1층이 아무래도 임대료가 높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하를 만약에 파게 되면 네. 지하 파는데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네. 돈 문제가 걸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세도 많이 받기 위해서 아래쪽은 상업용을 넣고 위쪽은 간단하게 건축을 해서 주차장을 넣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효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네요. 네, 최소 비용과 최대 효율. 그다음에 이제 오시리아로 한번 가볼까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네. 보여주시죠. 자, 오시리아도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장 부지거든요. 우리가 관광지, 그러네요. 여기 관광지 바로 옆에 보면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적 편집도죠? 네. 지적 편집도로 보면 이렇게 주차장 용지라고 이렇게 지목이 보여주네요. 네. 여기서 이제 토지 이름 가서 네. 우리가 한번 서류를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목이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이제 떼보는 거죠. 네. 자, 보시면 현재 네, 여기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건물을 지을 때 상업용은 30% 넣고 나머지 70%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로드뷰로 보시면 땅은 굉장히 큰데 이건가요? 네, 건물은 딱 30%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요 앞에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네, 굉장히 크죠. 이렇게 100%의 땅이 있으면 30%는 상업용, 나머지는 다 주차장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여기 지하에도 보면 다 주차장입니다. 그렇네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형 음식점 같은 느낌인데 네, 이게 실제로는 주차장 용지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허가를 내준다. 그런 내용이고 하나 더 볼게요. 네. 관광지에 특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여기도 이제 주차장 부지인데 네. 여기는 상업지역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인데 네, 지목이 지금 주차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요거도 마찬가지. 이게 싹 다 주차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외관이 정말 화려해졌죠. 네. 우리 아까 이제 화명동에 있는 그 건물은 누가 봐도 주차장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러니까 건물 가치도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네. 우리 이제 해운대 신도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사례로 보니까 네. 확실히 이게 이해가 네, 빠르네요. 맞습니다. 네. 자, 요런데 주차장 보자. 요런데도 주차장이에요. 네. 이런데 그냥 일부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는 IS 프라자. 아무래도 상업시설이 많은 곳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옛날 건물인데 누가 봐도 티가 나죠. 이런 건 확실히 티가 나네요. 네. 뭐 이마트, 네. 우리가 보는 뭐 마트, 네,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좀 모습을 하고 네. 있죠. 여기도 이제 20%, 30%죠. 30%는 상업용. 네. 나머지 4, 5, 6, 7, 8, 9층까지는 다 주차장으로 쓰고 주차장이다. 있다. 네. 자, 정관 신도시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색깔 다 주차장 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자세히 보면 차 이렇게 적혀 있죠. 네네네, 차. 예, 지복의 주차장 부지는 차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주차장 부지다. 네. 확실히 신도시랑 조금 오래된 지역은 확실히 네, 차이가 나네요, 건물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좀 오늘 공부해야 될 키포인트는 키포인트. 주차 시설을 만들 때는 건축 비용이 50% 이상 절감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주변 토지 대비 주차장 부지는 30% 가량 저렴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타 상가와는 조금 다르게 주차장의 문제점, 주차난을 100% 해결이 가능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차량으로 요즘같이 이동이 굉장히 많을 때는 그렇죠. 소비자를 이끌 수 있는 최대 장점이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주차장 부지가 좋진 않습니다. 고를 때도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 주차장 용지 개발에는 단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택지지구, 뭐 지구 단위에 따라 용도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지에 주차장 부지다. 네. 그러면 건폐율이 60%고 네. 용적률이 200% 이하이기 때문에 네. 최고 층수를 3층까지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상업지의 주차장 용지다. 네. 그러면 이제 용적률을 500%, 건폐율을 80%까지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최고 층수도 7층,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따라서 층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이 상업용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지 주차장 부지는 최근에는 유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LH 쪽에서 이제 낙찰 사례를 살펴보니까 유찰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차장 부지를 분양받거나 피를 주고 사실 때는 상업용 근처, 상업용 용지에 있는 주차장을 투자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용도 지역을 상업 지역에 하면 좋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네. 우리 투자 시 주의해야 될 점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창문, 네. 방범 관련돼서 고려 시에는 건축비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축비를 덜 낼 수 있게끔 건물을 완벽하게 구축을 안 해도 되죠. 네네네.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일단은 뭐 외관상 예쁘게 하려면 건축비를 조금 더 맞습니다. 드리면 된다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택지 지구별로 상가 등 설치 기준도 다르다. 아까 주거지는 주거지 관련된 거기 요건에 맞춰야 되고 상업지는 상업지에 관련된 요건에 맞춰야 네.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할 때는 상업지 관련된 주차장 용지가 좋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주식 주차장 이런 거는 주차 면적이 줄어든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네. 기계식을 넣으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지역 내 주차장은 고객 확보가 쉽지 않다. 아니면 아무래도 주거지는 주거 밀집 지역 따로 있잖아요. 따로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용지를 상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점이 생각을 있군요.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강장군님과 이렇게 사례로 알아보니까 네.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제는 길 가다가 이런 건물 있다. 아, 네. 저건 주차장 용지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길 가다가 네. 상업용 건물 자체가 조금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이다. 음. 그러면 이 땅은 주차장 용지구나. 네. 이렇게 요거 생각을 하나는 해볼 확실히 수 있습니다. 알고 가네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